다음에 5장 재활. 이적지유군이 불여 제하지 무예니라. 여기는 망할 망자를 없을 무자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공자 가라사대 이적. 여기 이적은 오랑캐, 변방에 오랑캐를 두고 한 얘기인데, 우리 왜 저기 옛날 말하자면 중국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러죠.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우리가 동방목, 남방화, 서방금, 북방수. 그래서 저게 여기는 동이 이렇게 쓰고, 서융, 여기 남쪽은 남만, 북적, 여기 뭐 중하라고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고 저기 뭐야 지금 내가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나가는구나 또. 여기 서이용할 때 쓸 때 보면 이게 이 손숫자를 이렇게도 써요.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이요. 이게 여기는 어때요? 벌레 중자를 썼죠. 여기는 개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벌레 같고 저 싸납고 개 같은 이런 민족들인데, 그런데 오직 동방만큼은 요 큰 대자에 활궁자를 붙였어요. 대궁지인이다. 그래서 이 저 설문해자에서도 보면은 단옥제가 여기 설명하는데, 여기는 군자가 사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자가 사는 나라다. 동방의 이 이족은 군자가 사는 나라고, 그냥 평화를 존중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무조건 변방의 오랑캐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중국에서도 치부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이적, 요거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적. 오랑캐에게도 군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군주가 있다.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다. 그러니까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갖추질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불여는 뭐뭐만 갖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하지 무예니라. 하나라. 예. 여기서 제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여러 제후국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여러. 예, 이 중국은 사실 우리 이 동양의 역사는 화하죠. 예. 중국의 오학을 보면은 서쪽에 화하족이 있어요. 참 화산. 동방에는 태산이 있고 서쪽에는 화산이 있어요. 이 화산에서 이 화자예요. 중국의 대륙 세력은 이 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중국의 나라는 하나라부터 나라가 이제 시작되죠. 하나라부터.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의 시조를 대개 이렇게 화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의 역사는 이 화하족과 우리 이 동이족, 물론 구이라고도 여러 이족들이 많이 있어요. 통틀어서 그냥 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화하족과 동이족 간의 세력 다툼에 당했어요. 예. 그것이
본래 옛날 상고시대 때 적어도 단군조선 그때 이전 네? 그 역사 그 역사만 하더라도 이 동양에서는 거기가 중심국가였어요. 중심국가. 근데 그것이 이제 요순으로부터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언제 세력이 꺾였냐면은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섰을 적에 그때 세력이 꺾였어요.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이에요. 은나라는. 그리고 또 언제 결정적으로 우리 여기 이족의 세력이 꺾였느냐. 주나라 말기에 춘추 전국시대 요때만 하더라도 우리 같은 이족들은 산동반도 지역 이 일대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산동반도에 있었던 그 세력들이 다 저 위에 만주 쪽으로 쫓겨가고 이렇게 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제나라 환공 때 우리 관중 포숙의 그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이제 나와요. 제나라 환공 때 그때 춘추 시대예요. 그때 이족이 아주 결정적으로 쫓겨가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 그냥 다시 회복하지를 못했죠. 옛 고토를 회복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하라고 하는 이 하는 말하자면 이 중국이 이제 여기 중하라는 말 쓴 거 다 여기 다 연유된 거예요. 이게 중화민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제하지 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무라고 하는 글자가 요게 이제 망할 망자인데 사실은 이게 망할 망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우리 한자는 이런 글자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이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어 땅 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망할 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망했다, 죽었다라는 이런 뜻보다도 없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걸 음을 갖다가 무라고 읽습니다. 무, 망이라고 안 읽어요. 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저기 말하자면 중화의 제후국들이 제하의 말하자면 윗사람 아랫사람도 이때 춘추 전국시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천자하고 뭐고 이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부국강변 추구하고 뭐 천자 뭐 이런 것은 뭐 생각하지를 않았던 때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자가 탄식이 아니 지금 변방에서의 나라에서도 아니 죽은 군신 관계가 있고 상하 관계가 있고 질서가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공자가 사셨을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춘추 시대죠. 춘추 시대 이때만 하더라도 뭐 주군이니 뭐니 천자니 뭐니 이런 거 말만 형식적으로 천자 얘기를 했지 위아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변방의 저 이적의 유군보다도 못하다, 뭔뭐만 갖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 제후국들이 군신 상하 관계가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시 여 태산이러니 좌우 여묘왈 여불능구여와 제왈 참 대왈 불능이로소이다. 제왈 오호라 정유 정의 태산이 불여 인방호화. 자, 개시가 여 태산이러니 태산에서 태산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산동반도에 태산에서 여기 여자는 나그네 여자입니다만은 태산 산천에
산천에 제를 지내는 것을 여제라고 합니다. 예, 산천에 제를 지내는 걸 여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제를 지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천자가 제를 지내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자만이 제를 지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봉선이라고 합니다. 봉선이라는 말 써요. 왜 우리가 옛날 요임금이 아들 단주가 불초하니까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부자상속제가 아니고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선양이라는 말 써요. 선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이 선제, 예? 봉선제, 이 봉선제를 갖다가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봉선제를 물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역시 순임금도 아들이 상균인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우임금에게, 공이 있는 우임금에게 물려줬죠. 이것도 선양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천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제, 하늘에 대한 제사. 우리나라 때에 조선시대 때는 이 봉선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제는 지냈지. 여제는 산천에 제를 지내는 거. 요걸 봉선제라고도 하고 천제를 지내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교제라는 말도 써요. 나중에 여기서 여기서는 안 나오네. 중용에 나오는데 이 교제라는 말도 써요. 요것도 천제입니다. 천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종 때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국으로서 면모를 드러냈죠. 그때에 우리나라도 아까 그 8일무, 천자만이 지낸다라고 하면 8일무, 조선 때는 못했어요. 6일무를 했어요. 6일무를 했는데 고종 때 와서 8일무를 준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8일무 이 춤추는 그 옛날 예법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참관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도 지내고 했던 겁니다. 여하튼 여기는 뭐냐면 지금 계시예요. 계시는 대부죠. 이건 여제는 제후가 지내는 건데 지금 계시는 대부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제후의 가신인 대부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제를 지낸 거예요. 태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남한 거지. 분수를 어긴 거죠. 그래서 좌우의 염유할 공자가 염유는 공자의 제자죠. 염유에게 말하기를 여불 능구여와, 여기 계집여자는 너여자예요. 삼수변에다 너여자인데 이거 다 통용하는 겁니다. 본래 너여자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계집여 이렇게 한 것이지. 너는 능이 이게 구할 구자예요. 우리가 이게 구할 구자를 쓰는데 요렇게 쓰는 것이 있고 이렇게 쓰는 것이 있어요. 글자 요거 구분 어떻게 하나 이걸? 이건 뭐냐면 요건 내가 구하는 거야. 요건 내가 구직한다. 에? 그럴 때 이 구자 쓰죠. 요건 남을 구하는 거야. 남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누구를 구조하다. 뭘 구조한다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구급하다. 그죠? 또 우리가 뭘 구원하다. 구원하다 할 때도 이걸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직이라든가, 뭘 요구한다. 뭘 요구한다 할 때는 어때요? 밑에 걸 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구하는 것과 남을 구하는 요 구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능히, 여기 구자는 뭡니까? 상대방을 좀 구원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개씨가, 네 주군인 개씨가 지금 이렇게 참난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네가 지금 정직으로 가난하라 이런 얘기예요. 상대방을 좀 바로 잡아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공자께서. 너는 능히 너는 능히, 여기 구자가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바로 잡을 수 없느냐. 문장 끝에 여자는 약간의 어떤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유가 대활. 이 대활은 어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답할 적에 대활이라는 말을 쓴다겠죠? 대활. 불능이도소이다. 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 있는 신하라고 한다면은 정직으로 윗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야, 이게. 거기를 나가자니 밥줄이 끊기겠고.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걸 알면서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자도 알면서도 이렇게 또 선생으로서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저게. 염유는 특징이 뭐예요? 네? 염유는 특징. 글쎄요, 하여튼 참 재질이 뛰어난 분이니까 여기 개씨 집안에 지금 거기서 지금 사로서 지금 직을 얻고 있죠. 거기. 공자의 제자면 무언가 네. 특별한 어떤 그런.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개순 씨가 하여튼 참난데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저 윗나라에 있을 적에 막 그 수레 타고서 세상을 돌고 돌 때에 개순 씨가 염유를 가신으로 썼어요. 공자의 제자니까 가신으로 썼고 염유를 통해서 공자 메셔와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개순 씨가 이제 참 인재를 필요로 하고 공자님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었고,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 윗나라에서 그냥 저렇게 떠돌이 신세처럼 막 다니고 하니까 공자 그대가 메셔오라고 이렇게 해서 공자가 68세에 되시던 해에 위나라에서 고향인 노나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은 68세 이후의 일이겠지, 그러니까. 68세 이후의 일이겠지. 재활, 오호라. 일찍이 진짜, 태산이 불여 인방화, 인방만 갖지 못하다고 말하느냐. 태산의 신령이, 여기 태산 신령이, 지금 계시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내고 있어요. 제후가 지낼 수 있는 그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가 아니죠. 자, 우리 신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도라고 하는 것은 비례불량이에요. 예가 아니면 흠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뭘 하는 때에 기왕 제사를 지낸다면은 예로서 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갖고. 신도는 법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못났어도 그냥 감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도는 그게 아니에요. 신도는 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 조상님들요? 그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수가 뭐 예의 이런 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정성으로 이렇게 매시고 정직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 조상 신이라 할지라도 조상이라 할지라도 신도는 기운으로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없으니까. 인정이 없어. 거기는 법수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신이 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신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도는 예가 아니면 흠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개손 씨가 지금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신이 흠양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산신령이 흠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하는 것을 왜 굳이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감히. 네? 내가 감히.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해봤자 우리가 죄를 지내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신을 위하는 데에서 그냥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복을 받는 거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도 뿌리가 튼튼하면은 지엽은 자연히 신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추모하고 하는 이런 마음은 비유를 하자면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라고 하면 또 네? 바라고 하는 죄는 또 그건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바라지 않고 죄를 올려야 돼요. 그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도리를 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 어렸을 적에 나를 갖다 먹여줬어. 그러면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어떤 그런 효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효의 연장이 제사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자연히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KFC라고 햄버거 파는 집, 닭고기 파는 집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이 망했는데 그분이 50세 때 자기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세상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드는 맛있는 닭고기를 먹이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그 꿈 넘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을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램도 없는데 복이 들어오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망지복이라고 해요. 무망지복. 무망이라는 게 바라지를 안 했는데 뜻밖의 찾아온 복,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걸 무망지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망교에 그 얘기가 나와요. 무망교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재앙이 오는 것은 무망지 재라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대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불전에 가서 돈 넣는 이유가 뭘까? 고맙습니다. 말씀은 잘하시지.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사찰이 참 잘 되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온 우리에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거기에 나도 조금 일조하고 싶다는 이런 뜻 갖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나 좀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걸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뭐냐면 놀부가 다리 분질러 놓고서 너 내가 이렇게 고쳐줄 테니까 내년도에 박씨 물고 와라. 놀부의 신부하고 그 신도들이 그 바라는 마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여제는 왜 함부로 뭐 아무나 지낼 수 없는 건가요? 네? 여제는 뭐 아무나 지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왜냐고? 왜냐면은 이제 산하고 자, 하늘은 하나기 때문에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당시 예법이. 그런데 이제 산천은 각 나라마다 우리가 이 천자는 온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어? 그럼 여기는 경계가 없어. 예, 우리 나라방자 이렇게 쓰지. 이게 우부방에다가 이게 고우를 뜻하는 거예요. 원덕. 여기는 이게 풍성할 풍자예요. 나라 그냥 풍대한 도를 이루는 거야. 여기는 경계가 없어. 그런데 나라국자는 이건 뇌모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천자국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후로서만 하는 거예요. 제후. 각각의 제후들이 네 땅, 내 땅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있는 거. 이건 제후국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땅 위에 요 인구가 있고 인구가 있으면은 창을 들고서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방이 더 큰 개념인가요? 네? 방이 더 큰 개념. 여긴 제한이 없지, 이건. 이걸 포함하는 개념. 그렇죠. 이건 어쨌거나 천자의 나라. 옛날에 중국에 천자국이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 나라국자를 지금은 이제 중화민국 했지만은 옛날에는 거기는 그냥 하늘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이름도 두 글자 안 써요. 청, 송, 원, 명. 그냥 한 글자만 쓰는 거예요, 그냥. 두 글자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다, 이게 하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후국으로서는 산천을 경계로 나라를 이렇게 경계를 긋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산천에 대한 제사는 제후가 지낼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는 제후의 가신이요. 그게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 지금 그 권한을 갖다가 지금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용을. 그 여기 인방은 얘의 근본을 이렇게 참 묻고 중시하고 이랬는데, 아니 하다못해 한 인간도 이렇게 얘의 근본을 중시하고 하는데 하물며 태산 신령이 계시다면, 지금 저 계씨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내는데 신도는 아까 비례불량이라고 했죠. 그러니 신이 흠양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인간도 이렇게 명분을 중시하고 정명을 갖다가 중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7장 군자 무소쟁이나 필야 사호인저 의병 이승하야 하이음 하나니 기쟁야 군자니라. 군자가 다투는 바가 없다 이게요. 군자는 어떻게 해요? 예를 행하려 하다 보면은 예의 속성은 뭐냐면 사양지심을 내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대부터, 음식을 먹더라도 그대부터, 그렇잖아요. 어디 들어가더라도 그대부터 먼저 이렇게 남을 앞세우고 자신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이게 예예요. 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군자가 다투는 바는 없는데 오직 다투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 그게 뭐냐, 활쏘기예요. 활쏘기. 활쏘기. 그러니까 군자가 다툴 바 없으나 반드시 활 쏘는 데에 있어서다 이게요. 활쏠사. 몸신자에 마디촌자 썼죠. 우리 예를 들어서 펼발자. 발자 쓸 적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죠. 요게 북녘북자로서 파자를 하기도 하지만 대개 요걸 붓으로 말하면 뭐예요? 등질발자죠. 등질발자예요. 등진다는 게 뭐냐면
팔을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때요? 여기에 활궁자에다가 몽둥이 숫자죠? 이 몽둥이는 화살 말하는 거예요, 화살.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등지고 화살을 잡아 당기는 모습이 이게 쏠 발자예요, 이게. 발언하다, 발심하다 하는 그 얘기가. 예. 왜 이게 등지는 이유가 뭘까, 이 발을? 등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쏘나? 활 쏘는 거는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활 쏘다 보면 이제 반동도 있고 하니까. 예? 국건이 지져. 아, 그렇지. 국권이 뒤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활쏠사자도 몸신자에 마디촌자 썼지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마디촌이라고 하는 촌척, 법도를 뜻해요. 이 활을 쏠 적에는 내 몸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의 자세가. 예, 그래서 마디촌자 쓴 거예요. 만약에 활을 쏘가지고 적중하지 못했다. 전곡을 관역을 맞추지 못한 원인을 군자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날씨가 문제가 있어서 바람이 불어서. 그게 소인데 일부러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 군자는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이게 소인과 군자의 차이예요. 소인은 뭐가 잘못되면 하늘 탓도 하고 조상 탓도 하고 상대방 탓을 하지만은 군자는 반신수석. 아, 내가 잘못했구나. 원인을 나한테 찾는단 말이야. 이게 활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활쏘기하고. 근데 다수의 경전은 활쏘기 이외의 모든 것도 다 자기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가르쳐. 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러나 모든 대표적인 것 중에 이 활쏘기가 여기에서 군자의 덕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활 쏠 때에도 과정이 의병 이승하야. 의병이 뭐예요? 의분. 손 올리는 게 의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방변에다가 한 가지 옥자 쓰면은 이건 공수예요. 손을 갖다 맞잡는 것이 공수예요, 이게. 공수인데 의분 뭐예요? 옆에다가 제방변 옆에다가 우리가 이 제방변이 뭐냐면 이 손숫자 이렇게 쓰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뭐예요? 엄지손가락이지. 5손가락 얘기하는 거예요. 5손가락. 그럼 요걸 줄인 게 뭐예요? 여기도 이 5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 이거 5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방변이라고도 하면서 쓸 적에는 이게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손을 뜻하는 글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을 모은 뜻이 공수고 이 손으로 요 입구자에다가 귀자를 썼어. 이게 읍이요. 들어서 여기 귀와 요 입 위에까지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읍이에요. 읍. 예를 들어서 어른을 길거리에서 봤다. 어른을 절할 수가 없잖아. 길거리에서는. 그럴 때는 읍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을 모시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격식을 차리는 것이죠. 근데 오래간만에 길거리에서 몇 달 만에 자식이 어디 저기 타양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중에 아버지를 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길에서 해야지. 아, 그럼 길에서도 해야지. 길에서도. 길에서 딱 하는 거예요. 서 있을 때는 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서 있을 때는 절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도 이게 자식이 부모를 어쨌거나 오래간만에 풀 뜯어서 자리 만들어. 앉으시라고 하고 자리를 보살핀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네? 예. 앉지 그렇게 한 다음에. 아, 뭐 어쨌거나 그거 이제 그 여건 만들. 옛날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의자에 앉아서 절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의자 어떻게? 상대방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는. 아, 그럼 그거야 당연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럼 그건. 왜요? 네? 왜 그러면? 왜는 이놈아 같이 이렇게 절을 나는 서 있고 저쪽서는 그냥 그 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게. 그럼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절을 하더라도 직계존속은 절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받으면 돼. 근데 직계존속이 아닐 적에는 상대방이 절을 하면은 반배라도 하는 거예요. 반배. 네, 반배라도. 반배 형식이라는 것이 고개 숙이는 것만이 아니고 땅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딱 잡고 있지만은 그냥 살짝 이렇게만 하는 것이야. 이게 반배야. 그러니까 이게 직계존속은 그냥 받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격식은 갖출 필요가 있어요. 삼촌도. 그렇지. 조카한테 받을 때. 네? 그것도 조카한테 받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반배하는 거예요. 반배. 의자에 앉아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의자에 앉는 아니 근데 게 무릎이 아프시면 그냥 아이. 의자에 계셔도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건 상대방을 위한 배려에서 좀 하는 거지,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화를 쏠 적에는, 이제 둘이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경쟁할 적에, 이제 화터에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올라갈 적에 서로 읍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경쟁을 하지만 서로 읍을 하는 거예요. 읍을 하고, 그리고 양은 뭐예요? 사냥할 양자지요? 그대 먼저 올라가시오. 상대방에 배려하는 거, 상대방 먼저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읍양, 이승하야. 그래서 올라가, 이제. 올라가서 활 쏘고 나서는 하이음 하나니 내려와서는 술을 마셔. 술 마시는 건 뭐냐? 벌주. 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진 사람이. 그러니 여기에서는 기쟁이야 군쟁이라. 그러한 그 경쟁이 바로 군잔이라. 경쟁하는 것이 바로 군잔이라. 여기 야는 해석이 들어가는 건가요? 야자? 그건 뭐냐면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문장 가운데에 야자가 있으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쟁자, 다툴 쟁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투는 것이 바로 군자다. 예, 그렇죠. 예, 다투는 것이 바로 군자니라. 다른 데는 그저 상대방 먼저 이렇게 우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활 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누가 더 적중하느냐. 요거 다투는 거예요. 그 진 사람 벌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예법에는 이게 적혀 있어요. 우리도 선생님으로 다트라도 하나 붙여놓고 예? 다트. 좋지요. 예? 그거 벌주야 뭐 얼마든지 마시지 뭐. 자, 다음에 자하 문활 교소 천해이며 미목변해여 소위 위현해라 하니 하우이야 있고 재활 회사 후손이라. 자하가 물어 말하기를 교소천해이며, 이게 이제 시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교묘할 교자에 웃음소자예요. 교묘한 웃음. 천자는 이게 사람 인변에 풀 청자 썼죠? 인매 어여뿔 천자예요. 이게 여자가 말하자면은 여자가 교묘하게 웃고 교묘하게 웃다 보니까 여기에 보조개가 탁 패이는 거예요. 인매 어여뿔 천자예요. 교묘한 웃음. 인매가 참으로 예쁘다. 그리고 미목변해. 이게 뭐냐면 눈동자 선명할 변자예요. 흑백이 선명할 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눈동자가 선명하구나. 그러니까 여자의 아름다운 그 자태를 시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자하가 소위 위현해라. 이게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데, 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탕 소자예요. 사람의 본바탕. 바탕으로서
여기 현자는 문채날 현. 말하자면 바탕으로서 채색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자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탕으로서 채색을 삼는다라고 하니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자하가 공자에게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회사후손이라. 회자가 그릴 회자예요. 그림 그리는 일이 후소 본 바탕에 주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뭔 얘기일까? 자, 지금 자하는 소위 우현이라고 하는 요 뜻을 바탕으로서 채색을 삼는다. 라고 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저 여기 여인네가 지금 웃고 보조개가 탁 펴일 정도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웃고 또 눈동자가 선명해요. 여기 바탕이에요. 이게 바탕인데 그냥 그 바탕의 아름다움으로써 이게 그 바탕으로 채색을 삼는 거라고 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자는 이 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 바탕을 갖추고서 거기다가 그림 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휜 바탕에 아주 깨끗한 휜 도화지에다가 여기다가 색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휜 바탕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고, 거기다가 채색을 가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채색은 뭐예요? 예를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본 바탕이 아름답지만 여기에다가 이 아가씨가 예를 행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냐. 꾸미는 게 아니라 예를 행하는 겁니까? 여기서 꾸미는 건 예를 행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지만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하는 바탕 자체를 채색 곁들인 걸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공자는 회사후소라는 거예요. 본 바탕을 갖춘 뒤에 여기다가 꾸며야 된다 이게요. 색깔, 이런 색깔 칠하든 저런 색깔 칠하든 꾸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네의 그 모습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데,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재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예를 더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바탕, 아까 문질 빈빈이라고 했는데 질이 있다면 거기다가 문을 갖다가 가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회사후소다는 얘기예요. 바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바탕이. 그러니까 문질에서 질이 앞서는 거네. 그렇죠. 질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사야론 영검이라고 한 거예요. 사치할 바에는 차라리 검소한 게 낫다. 여기가 일맥이 서로 소통주의, 문질이 빈빈해야 되지만 거기에 선우를 부여한다면은 바탕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다가 예를 갖춘다면은 이 아가씨가 얼마나 더 아름답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회사후소의 뜻이에요. 못생겼으면 화장할 수 없네. 못생겼어. 남자가 그런 소리 했다면 정말 돌맞이. 아니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가치를 다 갖고 태어났어요. 난 참 예전에 한번 산에 또 올라서 가만히 내가 백꽃을 봤어. 백꽃. 이 백꽃이 이거 참 얼마나 섬세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 다들 막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 피어나는 것들 보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미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 어떤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그냥 미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그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특징인 것이지 미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인간은 다 아름다운 재질을 다 갖고 태어나 자기 타고난 바탕이 다 아름다워요. 누가 사회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인간의 본질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바탕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하얀 더러운 이 도화지에다가 이미 다른 색채가 이렇게 곁들여 있는 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 색깔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백색은 모든 색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백색은 모든 색을. 예, 그러니까 이 순수한 정신, 이 마음, 이런 것들은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색깔이 나오지 않고. 결국 여기서는 예보다도 바탕을 중시하는 회사 우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후현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자하가 어때요? 그 말씀을 딱 알아듣고 아, 얘가 뒤이겠군요. 그죠? 본바탕이 앞서고. 그러니까 공자 가라사대 기여자는 상야로다. 하, 나를 이렇게 흥기시킬 수 있는 자는 아, 너로구나. 상유로구나. 얘기가 대화가 되니까 그게 뭔 뜻이래요 하면 딱 이제 담뱃대로 맞지 그냥 담뱃대로. 시가 연시의로다. 비로소 연은 더블여자죠. 함께 언시 시를 말할 수 있을 따름이로다. 너하고 나하고 내가 이게 참 이 시경의 구절인데 아, 너하고 나하고는 이 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렇지.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